자, 첫 번째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마이다스의 첫 발을 내딛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풀 예제는 단순보입니다. 너무도 간단한 단순보입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풀어도 될 정도로 간단한 단순보이고요. 전체 길이 10m에 가운데점, 5m 떨어진 가운데점에 10kN의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SM400 스틸이고요. 강제로 되어 있고요. 단면은 H 섹션입니다. H형 형광이고 400 곱하기 200 곱하기 13분의 8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을 해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을 마이다스로 우리가 풀어보는 첫 번째 예제로 택해서 마이다스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답을 얻는 것인지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일별하는 그런 용도로 택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마이다스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마이다스에서 공지하는 이런 웹페이지가 가운데 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한 가지 여기에 온라인 학습이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 학습은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베이직한 과정은 여기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마이다스 시빌의 기본 교육 같은 데 가면 3차원 골조 모델링이라든지 보호 요소와 판 요소의 모델링, 요소에 따른 결과 확인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이다스에서 직접 제공하는 머티리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학습, 마이다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온라인 학습 같은 것들도 한번 관심 깊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제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 화면에서 제일 왼쪽 위에 여기에 New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New 프로젝트를 눌러주게 되면 내가 잠시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여기 단위계를 제일 먼저 그냥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나는 킬로뉴턴하고 밑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처음 실행을 했으면 이게 톤 미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로 킬로뉴턴 메트릭 단위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안 했을 때 이게 킬로뉴턴으로 바뀌는 것이 앞으로 계속 킬로뉴턴을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설정을 하나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툴로 가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탭에 툴로 가서 거기에 유닛 시스템을 눌러주면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뭐를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길이의 기본은 그냥 미터로 하고 힘의 기본, 포스의 기본은 킬로뉴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는 셀시어스, 섭씨로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체크를 해서 디폴트 유닛 시스템, 아무 말을 안 했을 때 유닛 시스템을 뭐로 사용하느냐, 얘를 디폴트 유닛으로 사용하자 해서 체크를 해주고 OK를 눌러주면 앞으로는 시작을 할 때 얘가 킬로뉴턴의 미터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왕 여기 툴로 들어온 김에 Preferences로 가서 하나만 더 정해주고 가도록 합시다. 여기 Preferences로 가서 다른 걸 떠나서 Working Directory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이다스로 모델링을 하거나 해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성되는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정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거를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저 인풋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레 파일 폴더를 정의를 해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생기는 모든 파일들을 거기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들을 저장할 폴더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이 들어갔으니까 이 폴더도 정해주고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를 set default라고 아니군요. 유저 인풋으로 해서 유저 인풋으로 해서 다시 찾아가서 곧 뒤로 가서 유저즈에서 나는 원드라이브로 가서 좀 복잡한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학교엔 학과에서 2026 2학기 전산구조공학계 예제에서 파일로 선택을 해주고 OK로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디폴트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요 탭 차례대로 마이다스를 실행을 시키고 마이다스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뷰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니까 요거는 신경을 안 써도 좋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스트럭처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트럭처. 요 뷰는 좀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지. 그래서 그 다음 탭 스트럭처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스트럭처에서 제일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스트럭처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열리죠. 예. 자, 여기는 뭐를 마이다스에게 설명을 해주느냐면 내가 지금부터 푸는 문제가 3차원 공간 문제인지 3차원 문제인지 아니면 평면 문제인데 내 모델이 XZ 평면에 있다고 할 건지 YZ 평면에 있다고 할 건지 XY 평면에 있다고 할 건지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은 3차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평면 문제죠. 평면 문제로 풀면 되는데 평면 문제인데 이 평면을 문제가 있는 이 평면을 어떤 코디네이트라고 할 것이냐는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이다스는 이 평면을 XZ 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XZ 평면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XZ 평면이라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질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중력과 속도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온도를 처음 할 때, 온도 해석을 할 때 초기 온도를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XZ 평면에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OK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은 얘한테 우리가 풀 문제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모델링을 설명해주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얘한테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베이스 스트럭처에 들어가서 베이스 스트럭처를 선택을 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풀 문제가 빔이다고 해서 빔을 선택을 해주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푸는 문제가 전체가 10m짜리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옛날까지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론으로 우리가 이론 강의를 했을 때는 얘를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부재를 2개, 그러니까 절점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선택을 하고 부재를 2개로 이렇게 모델링 해줬죠. 수계산으로
해야 되니까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 잘게 나눠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게 지금 10m짜리니까 이거를 10등분을 해서 각 부재가 1m짜리로 10등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느냐면 여기 distances에 와서 10개로 나누는데 골뱅이 하나가 1m 10개 at 1 뒤에 미터가 있죠. 그래서 1m짜리 10개를 만들겠다 고 해서 여기에 add를 눌러주면 여기 밑에 간단한 그림으로 보면 1m짜리 10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도 가도 코디네이터를 보면 절점이 이게 넘버가 절점 번호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그리고 절점의 코디네이터가 처음 시작이 제로고 그 다음에 일식 증가해서 마지막이 10m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SM400이고 재료 성질이 SM400 단면은 H400에 200에 13분의 8에 1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material을 여기 뒤에 점점점을 눌러줍니다. 지금은 여기 선택해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거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을 누르면 여기 보면 창이 하나 열리고 거기에 material이라는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해주자 해서 add를 하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material ID는 이거는 뭐 ID가 1번부터 이렇게 숫자로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10개면 10개 이렇게 차례대로 ID가 넘버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네임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강제라면 강제 뭐 SM400 이렇게 적어줘도 되는데 얘를 안 적어주고 여기 와가지고 선택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ype of design 얘가 눌러보면 스틸이냐 이제 하다 보면 얘가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놓은 폴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그 폴더 내에 파일의 이름을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example1이니까 파일 이름을 example1이라고 해주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스틸이고 그 다음에 KSE, LSD라는 것은 도로교 표준시방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있는 대비를 이용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SM400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비하면 이름이 SM400으로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는 우리 스탠다드에 있는 표준에 있는 이런 강제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탄성 개수값이 얼마인지 포화송비가 얼마인지 열팽창 개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 DB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선택만 해주면 얘는 그 값을 자동으로 갖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왕 여기 들어온 김에 여기 properties인데 이게 properties에서 material은 지금 입력을 했고 section 탭을 눌러보면 section 탭에 지금 아무것도 아직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add를 눌러주고 우리의 섹션 프로퍼티가 얼마였느냐면 H400에 200에 8에 1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 섹션에 와가지고 H 섹션에 와서 섹션 네임에 H 400에 200에 8에 13을 선택을 해주면
여기도 이름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죠. H400에 200에 8에 13. 그리고는 여기 있는 모든 단면값들이 역시 DB로 이미 이 마이다스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갖다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I 값이든지 A 값이든지 단면 개수 값이든지 단면적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얘가 그냥 다 자동으로 갖다가 DB에 있는 값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OK를 하고 빠져나오면 여기에 지금 하나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클로즈하고 나와서 지금 머티리얼에 아까는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것이 여기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M400을 선택을 하고요. 섹션도 마찬가지로 H400에 200에 8에 13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입력했던 것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는 OK를 하고 나오면 얘가 이렇게 마이다스가 알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얘한테 이야기해 준 것을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400에 200짜리 섹션이 10개가 이렇게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자, 얘를 지금 현재 우리가 3차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면에서 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여기 프론트를 눌러줘도 되고요. 그럼 정면에서 보는 겁니다. 위에서 보고 싶으면 탑을 눌러주면 되고요. 여기에 탑을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왼쪽에서 보고 싶으면 left를 눌러주면 되고 그럼 이렇게 단면만 보이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오른쪽으로 눌러도 오른쪽에서 봐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줘도 되고 물론 이제 비스듬하게 보려면 이렇게 보는 거, 뭐 밑에서 비스듬하게 보는 거, 옆에서 비스듬하게 보는 거, 이쪽에서 비스듬하게 보는 거 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또 요것하고 같은 것이 여기 오른쪽에 조그마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면 여기 보면 프론트 뷰라고 나오죠.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프론트하고 누른 거하고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본 것이 되고요. 여기 보면 라이트 오른쪽에서 본 거, 여기 보면 탑 뷰 위에서 본 거,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아이소 뷰 옆에서 비스듬하게 본 거, 그것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보고 싶은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줌 있죠, 줌. 줌을 누르고 위로 올리면,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클릭하고 위로 올리면 확대를 하고, 클릭해서 밑으로 내리면 축소를 합니다. 여기에 줌 다이나믹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펜 다이나믹이죠. 이거는 패닝을 하는 겁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면 눌러서 클릭해서 좌우로 어느 아래 위로 이렇게 이동시켜 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로테이트 다이나믹이죠. 로테이트 다이나믹을 선택을 하고 클릭하고 돌려주면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회전을 하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막 돌리다가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줌 같은 걸 이렇게 클릭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원래의 상태로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여기 있는 요 아이소 뷰만 선택을 해주면 원래 사이즈로 딱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줌 다이나믹을 꺼줬고요. 마찬가지로 뭐 여기는 줌인 하면 줌인 누를 때마다 커지고요. 줌아웃 여기 있는 요거 줌아웃 누르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일정 비율씩 작아집니다. 줌 윈도우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한쪽 클릭하고 한쪽 클릭하면 얘를 원래로 돌리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있는 요 아이소 뷰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줌 윈도우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한번 클릭하고 다시 여기 와서 또 한번 클릭하면 그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다시 아이소 뷰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줌 핏은 한번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 줌 핏, 줌 핏은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줌 핏입니다. 줌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줌 핏을 눌러도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에 다 맞게 핏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은 다 여기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리드로는 뭐 다시 그리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니셜 뷰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거니까 이대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면에서 보면 여기는 여기 좀 보면 이니셜 뷰를 누르면 이런 좌표가 현재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좌표 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옆에 축이 X축, 그러니까 수평축이 X축, 수직축은 Z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요 축이 X축하고 Z축입니다. 수평축이 X축, 수직축이 X축이죠. Y축은 거기에 수직한 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요 뷰를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요 메뉴들이, 그죠? 다이나믹 줌, 다이나믹 펜, 다이나믹 로테이트, 펜, 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요. 단지 하나 여기 히든은 현재 여기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히든을 끄면 얘가 그냥 직선으로 보이고 단면의 형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얘를 히든을 다시 눌러진 상태에서 아이소 뷰로 보고요. 아이소 뷰로 보고 히든을 끄면 그냥 단면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만 이어놓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또 뒤쪽은 또 나중에 또 계속해서 필요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뷰로 다시 오고 히든을 일단은 켜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것이 스트럭처를 지금은 작업을 했는데요. 뒤쪽은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럭처 탭에서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베이스 스트럭처에서 빔으로 가서 빔 위저드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노드하고 엘리멘트 여기 보면 절점, 부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고 뿐만이 아니라 프로퍼티스까지 그러니까 머티리얼 프로퍼티 아까 다 입력했죠. SM400 그 다음에 섹션 프로퍼티 다 입력했죠. H형광 그렇기 때문에 스트럭처에서 빔 위저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노드의 엘리멘트도 됐고 프로퍼티스까지 현재 입력이 다 모델링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걸 굉장히 쉽게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바운더리 컨디션, 지점 조건을 입력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그래서 바운더리를 선택한 상황에서 여기 제일 위에 여기 탭을 선택을 해보면 이런 창이 보이는데 거기에 Define Supports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Define Supports. 자, 지점을 지금부터 지점 조건, 구속 조건을 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보에서 자유도, 우리가 지금 수계산으로 하는 이론에서 다루었던 자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